자, 지난번 시간에는 텍스트 및 디스플레이 광고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일치하는 콘텐츠 광고 단위란 무엇이고, 어떻게 광고가 송출이 되고, 또 어떻게 만드는가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일단은 일치하는 콘텐츠 광고 단위가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티스토리를 하시면서 몇 번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일단 실제로 어떻게 노출이 되는가를 보여드린다면, 제가 만든 이제 저작권은 사진 공유 사이트인데요. 여기에만 지금 저는 일치하는 콘텐츠 광고 단위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게시물 중에서 일치하는 콘텐츠 광고 단위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오른쪽에 보시면 지금 나와 있는 이 광고 단위가 바로 일치하는 콘텐츠 광고 단위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지금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나 다운로드 페이지, 그 다음에 사진 이용 Q&A 이런 특정한 페이지들이 나오기도 하고요. 보시면은 밑에 쪽에 보시면 사진 공유를 하는 사이트인데 이런 사진 개별 사진들이 나오는 광고 단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 특정한 사이트나 블로그 안에 저장되어 있는 콘텐츠들을 일치하는 콘텐츠 광고 단위가 자동으로 읽어와서 사진과 함께 링크를 제공해주는 광고가 일치하는 콘텐츠 광고 단위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사이트 안에 있는 다른 콘텐츠들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이 사이트나 블로그를 방문한 사람들이 조금 더 오래 머물고 조금 더 한 번이라도 다른 페이지를 더 볼 수 있도록 그런 기능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그러면서도 광고로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광고 단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드센스에서도 일치하는 콘텐츠 광고 단위를 광고를 게재하고 콘텐츠도 홍보하여 수익, 페이지 조회수, 사이트에 머문 시간을 늘릴 수 있다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포인트는 수익을 거둘 수도 있지만 페이지 조회수랑 사이트에 머문 시간, 즉 체류 시간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거고요. 구글에서 검색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검색 최적화란 SEO라는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은 페이지 조회수가 한 명이 방문했을 때 2번, 3번 다른 페이지들을 같이 보고, 이런 페이지 뷰나 사이트에 머문 시간, 한 개의 페이지를 봤을 때 몇 초 이상 머문다, 이런 사이트 체류 시간을 증가시키는 것이 결국에는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검색 상위에 노출될 수 있는 기본적인 요건들에 해당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애드센스에 일치하는 콘텐츠 광고 단위 같은 경우에는 수익도 수익이지만 사실 페이지 조회수나 이 사이트에 머문 시간을 늘리는데 조금 더 초점을 맞춘 그런 광고 단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수익을 기대한다기보다는 내 사이트 안에서 한 명의 방문자가 더 많은 페이지를 보고 더 많이, 더 오랫동안 머물 수 있도록 해주는 광고 단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식으로 다른 콘텐츠들을 더 많이 볼 수 있게끔 배치를 해둔 거고요. 티스토리에서도 활용을 하면 좋기는 한데 저는 좀 전략적으로 일반 광고 단위에 좀 집중을 시키기 위해서 티스토리에서는 저는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콘텐츠를 다루시고 영화라든지 리뷰라든지 아니면 IT, 장비, 기기, 그다음에 생활정보 같은 것을 다루시는 분들이라면 분명히
기본이 되는 컨텐츠들은 다 있으실 거예요. 저 같은 이 사이트를 예로 든다고 하면 사진으로 귀결이 되지만 영화라든지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주로 다루시는 것들이 있으시다면 분명히 그 콘텐츠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들어온 사람들이라면 비슷한 콘텐츠들이 많이 있을 거기 때문에 최소한 한 번이라도 더 다른 콘텐츠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는 거고, 그 효과를 최대한 증대시킴과 동시에 수익도 증대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일치하는 콘텐츠 광고 단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네이티브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네이티브 광고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저도 이거의 개념이 좀 잡혀 있지는 않은 상태인데 어떤 사이트에서 보니까 설명이 좀 잘 되어 있더라고요. 네이티브 앤 애드버타이징의 합성어로 네이티브 광고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른 부분보다는 각 매체의 레이아웃을 고려하지 않고 일관된 포맷으로 지원되는 광고들이 있었던 반면 네이티브 광고 같은 경우에는 네이티브 포맷 형식으로 맞춤형으로 진행되고, 이 부분도 별 설명이 안 되고, 최대한 유저의 경험을 해치지 않고 자연스럽게 매체에 녹아드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대체로 다른 사이트들에서도 네이티브 광고를 얘기하는 건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유저의 경험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자연스럽게 매체에 녹아드는 점,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사이트 안에 있는 콘텐츠들을 보여주면서도 알고 보면 광고다. 요게 포인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이티브 광고는 이런 식으로 그 안에 있는 콘텐츠들을 보여주지만 이 안에 광고가 속속 숨어 들어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이티브 광고라고 얘기도 하고, 결과적으로는 페이지에 녹아들어 있는 다른 콘텐츠들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일치하는 콘텐츠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 같고요. 페이지 조회수, 다음에 체류 시간 증대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광고 단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드실 때는 굉장히 쉽고요. 오히려 일반 콘텐츠 텍스트 앤 디스플레이 광고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간단합니다. 일단은 운영이 가능한 사이트가 있고 아닌 사이트가 있는데, 요 기준은 조금 분명하지가 않아서 어떤 데는 되고 어떤 데는 안 되기도 합니다. 제 경우에도 티스토리 블로그는 여러 개가 있기는 하지만 운영되는 것들 중에서 기존에도 이 일치하는 콘텐츠 광고 단위를 사용할 수 있는 티스토리는 없었어요. 근데 최근에 한 몇 달 전에 이 일치하는 콘텐츠 광고 단위 기준이 조금 바뀌면서 티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조금 풀렸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만드신 분들, 최근에 애드센스에 가입하신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이 일치하는 광고 콘텐츠를 사용하실 수 있다고 저는 들었고요. 대신에 이게 확실한 거는 아닌데 광고 옵션에서 광고를 통한 수익 창출이 되는 분들이 있고 안 되는 분들이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웹사이트가 아니라 티스토리를 통해서 이 일치하는 컨텐츠 광고 단위를 만들고자 하신다면 내 티스토리가 이것을 설치할 수 있는가 없는가, 요거를 보셔야 되고 먼저. 그래서 운영 가능한 사이트 안에 티스토리닷컴이 포함되어 있는가 아닌가를 먼저 살펴보셔야 하고요. 이것을 통해서 광고를 나는 송출을 하겠다, 광고 단위를 송출해서 수익을 얻겠다라고 생각하시면 광고 옵션에서 이 수익 창출 부분을 킬 수 있는가 없는가를 또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일치하는 콘텐츠를 송출을 하면서도 광고 수익을 얻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면 티스토리가 포함이 되어 있는지, 다음 광고 수익 창출은 가능한지, 이 두 가지를 꼭 보셔야 되고요. 이게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불가피하게 다른 콘텐츠들에 대한 페이지 뷰나 체류 시간을 증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설치를 하셔야겠습니다. 만약에 티스토리가 포함이 아직 안 되셨다면 조금 더 기다리신 후에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를 좀 더 지켜보시면서 설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최근에 만드신 분들은 일정한 조건이 안 된다 그러면 수익 창출이 안 된다고도 하는데, 이 부분은 개인마다 좀 다른 차이점이 있을 수 있어서 직접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cclo포터.com이라는 사이트를 기준으로 좀 설명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여기만 저는 좀 되고 있어가지고, 또 사진이 이런 게 나오네. 네, 이렇게 딱 조절을 하고, 방금 사이즈 조절을 하신 것처럼 보셨겠지만, 특정한 사이즈로 조절도 가능하고요. 아니면 맞춤형 사이즈로 맞추셔서 광고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티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는 이 사이즈가 다 지정되어 있는 스킨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이 사이즈를 살펴보셔서 어떤 사이즈가 맞겠다라고 판단이 드신다 그러면 그 사이즈에 맞게끔 사이즈를 지정하셔서 만드셔도 되고, 그게 아니라 뭐 좀 귀찮다, 나는 그냥 뭐 모바일에서도 같이 노출되는 걸 희망하기 때문에 모바일에서 좀 길게 노출되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반응형으로 사용하셔도 뭐 상관없습니다. 일단은 에센스를 하시면서 앞으로 느끼시겠지만 이렇게 했을 때랑 저렇게 했을 때랑 좀 차이점이 있는데, 그 부분들은 일일이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긴 좀 힘들어요. 설명드리면 좀 한도 끝도 없기도 하고 개인별로 좀 차이점이 많은데, 특정한 개인이 그것을 내가 해보고 나서 이게 잘 된다라고 얘기하더라도 그거를 보고 실행을 하는 사람이 의 경우에는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해보시는 것을 저는 굉장히 추천을 해드리고, 그렇게 테스트를 몇 번 해보시고 나서 자기 것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 자기 걸 찾는 과정이 좀 많이 힘든데, 저는 그 전 단계를 설명을 해드리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는 이런 효과가 나올 수 있고 이런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거다. 저는 에센스 포럼에서도 많이 설명을 드리지만 최대한 가능성을 많이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 결과값, 답변에 대해서는 개인분들이 회원분들이 선택을 하셔서 찾아가시는 과정은 좀 필수적으로 거치실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일치하는 콘텐츠 광고 단위의 사이즈는 그런 식으로 반응형으로 그냥 놔두시던가 아니면 맞춤형으로 사이즈를 지정하시던가 해서 만드시면 되는데, 테스트를 해보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고요. 스타일 부분은 사실 안 건드리셔도 됩니다. 그냥 기본으로 설정되어 있는 걸대로 하셔도 되는데, 만약에 뭐 제목이나 배경 색상을 좀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 이 cclo포터.com의 경우에는 배경이 흰색인데, 흰색이 아니라 좀 검정색이나 좀 다른 색상을 쓰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파란색이나 뭐 검정색 같은 거를,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흰색으로 배경을 두시는 것보다는 다른 색상을 해두시는 것이 맞겠죠. 네, 그래야 좀 이질감이 없어지고, 에센스 광고를 하실 때 주의할 점이, 흰색 배경으로 했을 때 좀 기본 흰색 배경으로 어울리는 게 있는가 반면에 검정색 배경일 때 흰색 배경이 좀 눈에 잘 튀어서 클릭을 더 많이 하지 않을까, 그런 수익이 더 많이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검정색 배경인데 흰색 배경이 잘 어울리는 경우도 있고요. 반대로 검정색 배경인데 좀 다른 유색이나 뭐 흰색이나 이런 게 어울리는 경우도 좀 다르기 때문에 뭐가 맞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그래서 애드센스에서는 사이트의 배경 색상과 광고 단위의 배경 색상을 맞춰주는 걸 좀 추천을 합니다. 기본적으로요. 그래서 상식적으로는 좀 눈에 띄는 게 더 좋지 않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일치시켜주는 것이 가장 좋다고 얘기를 하고요. 대신에 이런 식으로 좀 은은한 회색 배경인데 흰색 배경은 적절하게 잘 눈에 들어온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정도까지의 배경 색상, 광고 단위 배경 색상 지정은 저는 좀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정을 할 필요가 있겠다, 테스트를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그런 부분들은 찾아서 세팅을 하시면 또 된다고 보고요. 일치하는 콘텐츠 광고 단위는 광고 수익 창출 여부, 스타일, 크기만 지정을 해주시고 끝으로 이름만 지정해 주시면 끝나기 때문에 사실 광고 단위 만드는 거나 이런 거는 굉장히 쉽습니다. 설치하는 방법은 뭐 기존에 하셨던 거랑 크게 다르지 않고요. 대신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운영이 가능한가 여부, 그 다음에 이걸로 수익을 창출할 것인가 여부이고,
그것을 떠나서 이 광고 단위, 일치하는 콘텐츠 광고 단위를 통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이 수익인가, 아니면 한 번이라도 더 플러스되는 페이지 뷰인가, 체류 시간을 증가시킬 것인가, 난 도대체 무엇을 목적으로 이 일치하는 콘텐츠 광고 단위를 만드는가, 이 부분을 좀 더 고심해 보시고 이것을 이용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일치하는 콘텐츠 광고 단위 일단 만들어서 사용을 해보시면 분명히 페이지 뷰 증가나 체류 시간의 증가는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블로그나 사이트의 특정 게시물을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보고 그거와 비슷한 콘텐츠가 있다면 그것을 한 번 더 보게 되는 것이 사람 심리적인 부분에서 좀 자연스럽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네이티브 광고이기 때문에 효과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광고 수익 창출 여부의 설정이나 일치하는 광고 콘텐츠를 설치하실 때 그 위나 혹은 아래에 다른 일반 광고 단위가 있을 경우 그 광고 단위의 수익성은 또 어떻게 하느냐, 그것까지 보시고 이 일치하는 콘텐츠를 설치할까 말까, 다음 사용하나 마나, 안 하나, 수익 창출을 할까 말까, 이런 부분들을 설정하시는 게 좋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티스토리에서 좀 페이지 뷰가 많이 나오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일반적인 티스토리에서는요. 제가 만든 이런 CC0 포터나 다른 블로그 워드프레스로 만든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사이트, 일반 웹사이트라는 모양새, 이런 레이아웃 특성상 조금 페이지 뷰는 좀 더 많은 편입니다. 레딧 포럼 같은 경우에도 이건 게시판 형태이기 때문에 페이지 뷰가 좀 일반 티스토리보다는 훨씬 많은 편이죠. 바꿔서 얘기하면 티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조금 기본형 스킨을 사용하시는 경우는 더 심하고요. 아니면 밑에 좀 다른 게시물이 뜬다고 하더라도, 카테고리가 뜬다고 하더라도 좀 페이지 뷰가 많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일치하는 컨텐츠 광고 단위를 이용하셔서 페이지 뷰를 좀 늘리시고 체류 시간도 함께 늘리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적절한 사이즈로 만약 운용이 가능하시다 그러면, 티스토리에서 운용이 가능하시다 그러면 광고 수익 창출도 함께 하셔서 소소하지만 수익과 페이지 뷰 그리고 체류 시간을 같이 늘려나가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사용이 가능하시다고 한다면 사용해 보시는 것을 전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일치하는 콘텐츠 광고 단위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다음에는 다른 에센스 관련 기능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